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올린 동영상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요일 동영상 못 올려드렸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하여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 4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제가 동영상 올리기 전에 뭐 기도도 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을 또 말씀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거는 일단 제가 느낀 부분은 뭐 늘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번 주에 또 특히나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은, 크게 느꼈던 부분은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많구나. 물론 애시당초 우리가 오른쪽 비대칭,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비대칭, 왼손잡이 왼쪽 비대칭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라면, 시작이 됐더라면 그것 자체로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균형 잡기에 들어왔어요. 제가요. 균형 잡기에 들어서 이제 균형을 살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피가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오른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다리, 뭐 오른쪽 옆구리까지도 이렇게 피가 많이 흘렀는데, 그걸 이제 왼쪽으로 막 좀 분산을 시켜서 또 왼쪽을 세게 한 다음에 또 뒤로 백을 좀 시켜서 가운데 이렇게 딱 맞추는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과거의 어떤 큰 부분의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고 미세한 부분의 혈액순환의 문제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도 내 컨디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지난 한 4일간 정도의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뭐 결론이라면 결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뭐 균형 잡기에 들어가서 지난 마지막 동영상에서 제가 뭐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한데 또 오른쪽 어깨도 약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4일 동안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다 해결이 됐고, 제가 지금 뭐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거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 발목에 25g, 왼쪽 옆구리에 25g, 왼손도 오른손보다 25g 더 차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일단은 그렇게 맞춰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른손이 한 140 정도 되고요, 왼손이 한 165 정도 됩니다. 이건 피로에 의해서 상체가 가볍다고 느껴서 중량을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오른손이 140, 왼손이 165, 그러니까 왼손이 25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 모래주머니만 갖고 이거 균형을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4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어떤 때는 왼팔 운동도 해주고, 어떤 때는 오른팔 운동도 해주고, 어떤 때는 왼쪽 등짝 운동도 해주고, 뭐 겨드랑이 운동 뭘 또 해주기도 하고, 막 하여튼 이렇게 자꾸 느껴가면서 이렇게 자꾸 세세한 부분의 균형을 계속 맞춰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 애시당초 시작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폐가 처진다. 오른쪽 폐나 왼쪽 폐가 다 처지는데 주로 오른쪽 폐가 더 많이 처진다. 용적률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처지면 횡격막이 눌리면서요, 횡격막이 전체적으로 내려앉죠. 그죠? 그러면 창자를 또 누르기 시작하고, 창자를, 소장을 누르기 시작하면 소장에 힘이 없어져요. 가스 이동이 잘 안 일어나면서. 그러면 소장에 있던 피나 가스가 자꾸 대장 쪽으로 넘어가서 대장이 세진다, 이런 결론에 얘기했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적인 문제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혈액순환적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냥 대표적인 제가 그 동영상 한 개당 한 20분 정도로 좀 제한을 걸고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잠깐 쉬면서 또 다음 동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영상을 끊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 제가 지난주에 겨드랑이 쪽하고 어깨 쪽 이 부분이. 근데 하여튼 여전히 오른쪽 어깨가 조금 처져 있는 거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특이하게 오른쪽 팔을 여전히 많이, 겨드랑이는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겨드랑이를 동일하게 만드는데 거의 한 3일, 4일 정도, 저의 경우 한 3, 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많이 운동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틀, 3일 하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4일,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길게 보면 한 6일 정도도 걸렸던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막 세게 운동하다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운동량을 조절했죠. 좀 운동을 덜 하기도 하면서 맞추다 보니까 겨드랑이가 힘이 대동소이하게 힘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왼쪽 어깨가 또 약한 느낌이 들어서 막 또 왼팔을 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또 약해지는 것 같아서 오른팔을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맞췄어요. 제 나름대로. 느껴지니까 맞췄죠. 느껴지니까. 그죠? 오늘은 동영상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많고 적은, 우리 온몸에는 혈액이 골고루 균등하게 있는 게 혈액이 가장 잘 흘러갈 수 있는,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피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는 반대쪽은 피가 부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고혈압 이런 게 생기겠죠. 뭐 저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이 커지고 폐가 커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온몸에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 그러죠. 지난주에 제가 이걸 또 가장 크게, 이제 이거 막 그 겨드랑이하고 어깨 이쪽을 막 맞추면서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운동을 하면서 또 갑자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벽에 기대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화를 신고 이제 이 벽이 있잖아요. 뒤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뒤뚱뒤뚱 이렇게 발바닥에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체중 이동을 하면서 뭐 배도 내밀고 뭐 옆구리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약한 쪽을 더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그냥 걷기를 좀 하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왼발을 짚을 때 뭐 다리를 이렇게 편 채로 그냥 편안하게 뭐 굽히라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이렇게 뒤꿈치를 벽에다 툭 쳐봤어요. 그러니까 발바닥 뒤꿈치하고 벽 사이 거리는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오른발 한번, 왼발 한번, 그냥 이렇게 천천히 뭐 바닥바닥 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번, 두 번, 이렇게 또 팔 운동도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운동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이렇게 툭툭 쳐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한 10번, 20번 쳤는데 갑자기 막 트림이 막 세게는 아닌데 가스가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트림을 좀 되게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스가 올라온다 싶으면 이렇게 이런 가스가 식도에서 쭉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그죠,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강제로 힘들게 나올 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잘 맞으면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이게 여기 압력만, 인두 안쪽에다가, 이 목구멍 안쪽을 인두라 그러거든요. 인두. 그러니까 그 안쪽에다가 압력을 딱 걸어주면 식도 하여튼 이 위쪽, 그죠?
이쪽이 개방이 되면서 가스가 쑥 빠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우연히 그런 기술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하니까 가스가 그 전에 잘 안 올라오던 가스가 쑥 자연스럽게 자꾸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데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어요. 네? 좋고 이렇게 계속 하면 발 뒤꿈치가 아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10번, 20번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배내 밀기나 또 뭐 이렇게 이 골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뛰어보기도 하다가 또 제자리에 와서 툭툭 이렇게 치니까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좋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다리 뒤쪽으로 피를 흘러가게 했는데 이게 왜 좋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가장 먼저 된 현상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뒤로 후진하는 게 아니고 전진 보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리 앞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뒤쪽으로 약간 힘을, 우리가 뒤로 걸으면 이상하게 몸이 좀 가벼워지고 약간 편해진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계속 뒤로 걸으면 또 나쁘다고 생각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뒤로 걸어도 나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저렇게 해주면서 뭔가 뒤쪽으로 이렇게 발 뒤쪽으로 힘을 가해 주는 동작을 하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은 그냥 우연히 그냥 많이 할 시간이 없었어. 그냥 몇 차례 하다가 그만하고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쯤에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맞추고 어깨 맞추고 다른 부분 전체적으로 맞추면서 이것까지도 맞추니까 몸에 열이 싹 나고 막 트림도 잘 나오고 컨디션도 진짜 한 2, 3점 더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하여튼 그걸 하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손에 오른손 140, 왼손에 165를 찼어요. 이거 왜 찼을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고 보니까 피가 전체적으로 복부와 다리 쪽으로 피가 너무 써 있으니까 앉아있을 땐 잘 모르겠는데 활동하니까 상체보다는 복부나 하체 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고 나니까. 균형 잡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피를 골고루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팔을 계속 흔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중에 오른손에 140, 왼손에 165 정도 차니까 이게 싹 퍼지면서 다리에 있던 피나 복부에 있던 피가 상체로 분산이 돼서 골고루 분포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 몸이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손을 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겨드랑이 운동, 내가 최근에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해서, 그럼 겨드랑이 운동을 한 4일, 5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과거에는 왼쪽 겨드랑이 운동을 미친 듯이 했는데, 왜 갑자기 왼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세진 거예요. 왼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세져갖고, 다시 오른쪽을 해갖고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과거에 워낙 오른쪽이 세서, 그걸 또 개선하려고 왼쪽을 막 거의 한 2달 동안을 했거든요. 2달 하니까 왼쪽이 세진 거야. 그리고 또 오른쪽을 한 5일 정도 하니까 또 비슷해졌어요. 이게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좌우든 앞뒤든 균등하게 만든다. 자, 이게 우리가 혈액이 분포도가 균등하게 만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뭘 느꼈나 하면 제가 아침에 하는 운동, 저녁에 하는 운동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침대 그 잠자리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아침에 누워서 하는 운동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마지막에 팔굽혀펴기를 한 20번이나 많게는 한 30번 정도 해요. 마지막 운동으로 누워서 하는 마지막 운동으로 일어나기 직전에. 근데 희한하게 거기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원래
팔굽혀펴기를 20회나 30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힘만큼 등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가슴 쪽에 피가 몰려요. 그러니까 등 쪽에 있는 피가 가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아래에서 복부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면 가슴에는 피가 많아지는데 등이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제가 이거 원래 알고 있었다 그랬죠.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팔굽혀펴기를 막 100번 했다 이러면 막 등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피가 막 혈관이 찌그러드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팔굽혀펴기를 막 열심히 하고 나면요, 한 30분 지나고 나면 등짝에서 피가 막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등이 따끔따끔해요. 그 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 하루를 지내다 보면 컨디션이 떨어져요. 왜? 가슴 쪽으로 피가 넘어오고 호흡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호흡이 약해져요. 그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자꾸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제가 또 당해요. 저녁에는 또 등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몸 구석구석을 하루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아침에 가슴 운동을 했으니까 저녁에는 등 운동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분산을 해놔요. 근데 어쩌다 보면 어떤 날은 뭐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해버릴 날이 있어요. 또 등 운동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날.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등이 괴로워져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전략을 바꿨어요. 아침에 가슴 운동 어차피 할 거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니까, 아침 먹고 나서는 아침 먹기 전에 침대에 일어나서 등 운동을 천천히 좀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20번을 했다라면, 제가 보기엔 팔굽혀펴기 20번은 물병을 이렇게 뭐 등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등 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등 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었다 냈다,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하면 보자, 등 쪽으로 힘이 계속 전달이 돼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등 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기껏해야 1.5kg예요. 두 개 해봐야 3kg예요. 3kg. 근데 팔굽혀펴기는요, 거의 자기 체중 전체까지는 아니에요. 한 70% 정도는,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체중이 한 65kg 되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면 최소한 40kg는 이 한 번에 체중이 걸리는 거예요. 물병은 몇 킬로요? 물병 2개 하면 3kg. 자, 팔굽혀펴기 한 번 하면 그냥 30kg로 잡읍시다. 그죠? 그럼 몇 배 차이 나요? 3kg와 30kg만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한다라면, 그죠? 물병 이렇게 뒤로 하는 거는 거의 100번을 해야 돼요. 10배 차이니까. 물론 헬스장에 가서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 한 30kg짜리를 노젓기 식으로 뒤로 꽉꽉 당기면 10번만 해도 되죠. 근데 물병은 이게 3kg밖에, 1.5L, 1.5L니까 두 개 합쳐봐야 3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등짝이 아픈 거예요. 그게 제가 알면서도 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혈액순환에,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많은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고, 그게 또 이거 모르게 되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가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자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고혈압에 걸려요. 한 명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차이는 뭐,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보세요. 어릴 때는 심장 박동수가 70회, 80회예요.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60회, 많아도 65회, 뭐 이래 돼요. 한 60대, 70대 나이가 되면 그것 자체가 혈압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나는 고혈압 아닌데 이럴 필요 없어요.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피가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심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고, 심장이 커져간다는 거는 폐가 커져간다는 거고,
거고, 폐가 커져가는 건 횡격막이 눌리고 있다는 거고, 횡격막이 눌리고 있다는 건 창자 소장이 짓눌리고 있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자꾸 연결돼서 몸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다 정상으로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잘 흘러가겠죠. 심장 박동수가 더 올라가겠죠. 더 피가 잘 흘러가니까. 그 폐에 있던 피가 쫙쫙 빠져나가겠죠. 심장을 통해서 몸 전체로. 그럼 횡격막이 들리겠죠. 그러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저 외형적으로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하든 개선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얘기했죠. 저는 오른팔이 두꺼운 사람이고 왼팔이 좀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가 좀 심각하게 나요. 근데 또 어깨는 오른쪽이 얇아요. 왼쪽은 두껍고 이렇게 두께를 재고 말거든요. 이거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계속 이제 맞춰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걸려있는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죽거든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죽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혈액순환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죠. 운명이고 제가 보니까 동물들도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분명히. 동물들도 건강할 때의 체형, 강아지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1살, 2살 때 되게 건강하잖아요. 날렵하게 보이고. 근데 강아지가 한 5살, 3살만 넘어가도 벌써 체형이 바뀌어요. 뭔가 나이 들어가는 체형으로 바뀌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게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10대와 30대, 40대 이렇게 보면 체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쪽으로 몸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런 병이 왔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욕심은 아니지 않을까.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요. 저 뒤꿈치 차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